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단순한 음식 배합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왜 이런 단순한 음식이 우리에게 필요한지, 아마도 이런 그 단순한 음식이 필요로 하는 때가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오늘날 바로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렇게 복잡한 이런 생태를 가지고 있는 삶 속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일 것입니다. 단순한 음식은 우리를 모든 종류의 소화기 질환에서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에서 보호하여 줍니다. 뿐인가요? 육체적으로는 활력을 증진시켜 주고요. 정신적으로는 재빠른 식별력을 증진시켜 줍니다. 그런가 하면 영적으로는 영성을 더하여 줍니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정말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삶에서 이 단순한 음식이 아주 어떠한 좋은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우리에게 입증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다니엘의 정신의 그 명석함, 목적에서의 그 확고부동함, 지식을 습득하는 지성적인 그 능력을 누렸던 그 지적인 능력, 또 그의 굳은 결심을 이행해가는 기도 생활, 이 모든 것은 그의 단순한 음식에 크게 기인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품성의 힘을 개발시키기 원하여 우리에게 구하시는 바가 단순한 식사를 우리가 즐겨 먹고 건강을 누리기를 바라고 원하십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업에 종사하는 우리는요, 예민한 감각과 재빠른 식별력이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먹는데 반드시 절제해야 합니다. 사치스럽고 호화스러운 음식이 우리의 식탁을 차지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두뇌는 계속적으로 혹사당하는데 육체적인 운동이 부족하다면 반드시 단순한 음식일지라도 삼가서 먹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사업을 하시는 여러분을 뵈면은요, 정신노동이 참 많고 특히 오늘날에는 컴퓨터 앞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시기 때문에 참으로 소화기가 깔끔하게 소화를 시키고 먹은 음식을 거의 95% 이상을 흡수를 시켜서 적게 먹고 많은 에너지를 받아들여 그것이 특히 또 이 정신노동에 쓰이는 좋은 에너지원으로서 보급되어야 할 것을 저는 여기서도 저기서도 매일 접하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 음식을 준비해야 되며 가장 단순한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하여 예민한 뇌신경이 약화되지도 아니하고 둔해지지도 아니하고 마비되지도 않도록 보호하여 거룩한 사물과 구속의 비밀을 이해하는데 명석해야 하며 접하는 모든 분들이 어떻게 주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 드리는 말씀의 비밀을 잘 깨달아 분별할 수 있는지, 이런 필요성을 그 필요한 데를 많이 지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음식에 우리가 길들이려면요, 그 좀처럼 쉽지 않은 우리의 혀를 길들여야 합니다. 우리의 혀가 그 입맛이 사치스럽고 호화스럽고 잘못된 그런 음식에 길들어서 우리가 시장할 때 먹고 싶은 음식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혀가 어떻게 길들여져 있는지를 여러분이 간접적으로 아실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고린도 교회에게 절제에 대해서 권면을 했는데,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 한다고요? 절제해야 된다고요. 바로 이 절제를 디디고 일어서서 우리의 혀를 단호하게 훈련을 시키지 아니하면은 이러한 보화가 담겨져 있는 단순한 음식을 즐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없다면은 얼마나 서글픈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절제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요, 시골 살면 벌을 매일같이 봅니다. 특히 여름철에. 벌은요, 꽃에서 꿀을 따먹느라고 정신없는 거 있죠. 뭐 온갖 종류의 벌이요. 그런가 하면은 또 이 허밍버드가요, 그 조그맣고 귀여운 새가요, 와서 꿀을 따먹는데 그 날개가 없는 빨개벗은 새처럼 엄지손가락만한 몸통만 눈에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은 그 날개가 회전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허밍버드도 꿀을 따먹고 살죠. 그런가 하면 송충이는 소나무에서 솔잎을 먹고 살고요. 누에는 뽕나무에서 뽕잎을 먹고 살지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무드룩 가르치고 계십니까? 오늘은 이 음식 배합법은요, 단순한 것 같은데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하고자 노력을 하면은 한없이 단순하고 그렇게 즐겁고 그렇게 맛이 있고 몸이요 어거하는 끼는 어떤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 같은 느낌이 싹 없어지면서 아주 평화롭고 육체만 평화로운 것이 아니라 마음도 안정이 되며 하늘의 평화를 누릴 만큼 아주 평화스러워집니다. 분쟁이 없어집니다. 마치 맞지 않는 적은 신발을 신으면 참 걷기가 힘이 든 것처럼요. 우리가 소화기가 불편하면은 얼굴에 낯살이 패이지가 않고 평화스럽지가 않고 아주 근심스러운 얼굴에 인상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요, 우리 고모부하고 어디를 가는데요, 우리 고모부가요, 짓궂으시죠? 저한테요, 병주야, 저기 앉아있는 저 사람이 무슨 병에 걸린 것 같니? 그러고 물으셔요. 그때 제가 병원 생활을 하고 있을 때거든요. 간호원이었었습니다. 제가 20대에는 간호원이었고 30대에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소화기 장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너는 그 보는 눈이 있으니 너는 환자들하고 생활하는 것이 타고났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어떻게 그 사람이 소화기 질환이 있는 줄 알았는 거냐? 그 사람 나이에 비해서 얼굴에 주름이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또 어딘지 속에 근심이 있는 것 같이 불편한 것을 호소하는 듯하는 인상이 있는 것을 제가 보았거든요. 어쨌든 오늘은 제가 이 단순한 음식 배합법에 있어서 여러분과 제가 구구법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국민학교 몇 학년 때 구구법을 배우셨습니까? 대개 제 기억으로는 2학년인지 3학년에 배운 것 같습니다. 그 구구법을 배워야 수학을 풀이해 나가는 열쇠를 받은 것과 똑같음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단순한
음식 배합법을 배우시려면 바로 이 구구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10가지의 구구법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보고 또 보고 듣고 또 들으시면서 요거 10가지는 마음속에 수학을 풀 수 있는 구구법처럼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음식의 종류가 전분, 단백질 음식, 그 다음에 지방이 음식, 그 다음에 산성 과실, 또 알칼리성 음식, 멜론, 그러니까 참외 종류들, 이렇게 해서 분류를 해놨는데 그 분류한 것을 이제 가르쳐 줌으로써 어떻게 우리가 음식을 만들며 무엇이 단백질이며 무엇이 지방이며 무엇이 전분인지는 여러분이 잘 알지만 과실에서 이거는 전분 과실, 이거는 산성 과실, 이거는 당분 과실, 이런 거를 분리하는 것을 또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배우셔야 합니다. 그러면 첫째로 전분 음식을 잡수실 때는 산이 같이 한 식탁에서 산성 음식이 곁들여지면은 전분 음식이 소화에 지대한 방해가 옵니다. 여러분, 소화력이 약하신 분들은 전분 음식을 먹을 때 저무도록 신 김치를 중간에 잡수시든가 신 나박김치 국물을 떠 잡수시거나 신 것을 달아놓고 잡수셔야지만 침이 겨우 나와서 내려가는 듯 그렇게 하고 계셨습니다. 아닙니다.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분은 세 군데를 거치면서 소화작용을 받습니다. 우선 첫째, 입에서 푸티아린이라는 타액에 의해서 전분이 당분으로 변해갑니다. 소화기에서는 가수분해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십이지장을 거칠 적에는 췌장에서 전분을 당분으로 만드는 효소가 아밀레이즈가 분비됩니다. 그리고 소장으로 내려가면 세 군데를 거칠 때 하지 못한 것을 마지막 터치압을 당에도 종류가 많습니다. 각각 거기에 따라서 소장에서 효소가 분비하여서 각각 종류대로 그것을 단당을 만들면 이제 혈액 가운데 흡수되어 간으로 갑니다. 그런데 산은 전분 음식을 먹을 때 같이 먹으면 타액에서 분비되는 푸티아린을 효소의 작용을 마비시키거나 파괴를 시킵니다. 위에 들어가서는 가수분해가 될 수 없게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로 들어가게끔 만들기 때문에 위에서 아무 작용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위에는 전분을 소화시키는 효소가 없고 이 구강에서 푸티아린하고 전분하고 같이 딱 결합이 돼서 그 뭉치가 넘어가면 위에 그 저면에서 첫 번째 부분에서 그 이렇게 주머니 같이 둥글게 된 부분에서 가수분해가 계속 되는 동안에는 위는 산성도 아니고 알칼리도 아닌 중성 상태를 유지해 줘야지만 전분 소화가 될 만큼 된 다음에 십이장을 거쳐서 소장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전분 음식을 잡수실 때는 시다 하는 음식은 곁들이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구구법의 1번입니다. 전분과 산은 따로따로 잡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분과 단백질 음식입니다. 전분과 단백질 음식은 떨어질래 떨어질 수 없는 오늘날 식탁에서 둘이 왕노릇을 하다시피 하는 음식이 항상 붙어 다니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샌드위치에 번에다가 고기를 꼭 사이에다 넣거나 아니면 치즈나 아니면 계란이나 아니면은
생선 튀긴 거나 무슨 단백질을 좌우간 넣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밥에다가 불고기 곁들이지 않으면 생선 아니면 뭐 고기, 삼겹살 뭐 온갖 거 다 이렇게 농축된 단백질을 곁들입니다. 같은 밥상에서요. 아닙니다. 둘째 번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 전분을 잡수실 때 농축된 단백질을 같이 잡수시면 안 됩니다. 이유는 단백질은 입에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지만 위에 들어가는 순간 금방 아주 이 중성 상태에 있던 위가 높은 산, 강한 산이라는 환경으로 바뀌어집니다. 염산이 분비하면서 펩신은 이러한 강한 산의 환경에서만 활성화돼서 이 단백질을 소화를 시킵니다. 왜냐하면 전분하고 농축된 단백질이 같이 위에 들어올 때 위는 전분 음식을 무시해버리고 단백질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왜? 위에서 주로 해야 하는 일은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소화시켜서 내보내는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위에서 가수분해가 적어도 한 20여 분 진행이 돼야 그 다음에 위문이 열리면서 위를 통과해서 내려갈 수 있는 전분이 이 강한 산의 환경에서는 아무 일도 못하고 완전히 동결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동결이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절반쯤 소화가 되고 말고 한 이 전분이 들어간 이 상황에서 뜨뜻한 이 위 속에서 단백질이 소화가 다 될 때까지 기다려줄 수가 없고 무엇이 되느냐 하면은요 발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화가 되지 않은 음식이 발효하게 되면 중간 산물이 생기기 때문에 위벽을 자극하며 또 이런 것이 흡수되면은 우리의 피는 불결해지고 또 산성 체질이 되며 머리가 약간 아파지는 현상까지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째 번으로 말씀드려야 하는 것은 전분 음식과 단백질 음식은 따로따로 잡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연유를 말씀드리면요. 위는 보세요. 새가요. 이 닥터 하웰이라는 이 효소를 주로 공부해서 많은 책자를 내며 효소가 우리 몸에 얼마나 소중한지를 발표해내신 과학자이십니다. 이 하웰이라는 분이 말씀하시기를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새를 보십시오. 새는 벌러지를 잡아먹으면 벌러지는 뭡니까? 단백질이죠. 벌러지를 잡아먹을 때는 벌러지만 먹습니다. 그날은. 그리고 씨앗을 쪼아 먹을 때는 그날은 씨앗만 먹습니다. 우리가 이 새에게 배울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학자는 우리에게 넌지시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얼마나 달콤한지 그대로 했더니 어렸을 때부터 소화기가 나쁜 제가 많은 유익을 얻었습니다. 전분과 단백질은 같은 식탁에서 같은 시간에 위에다가 집어넣으면 아니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전분하고 당분은 따로따로 잡수셔야 합니다. 아니 전분이 당분이 되는데 왜 따로따로 먹어야 합니까? 그런 반문이 곧 머릿속에 뜨시지 않으십니까? 아마 여기 저하고 같이 계시면 손을 들고 저한테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하셨을 것입니다. 네? 전분하고 당분하고 따로따로 다른 끼니에 먹으라고요? 네, 그러합니다. 왜요?
당분은 입에서도 소화 과정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입에서도, 구강에서도, 위에서도, 우리의 스토막, 위에서도 소화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소장에 내려가면 필요로 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예. 이 타액에서 프티아린에 의해서, 그 다음에 위에서 가수분해에 의해서, 그 다음에 12장을 거칠 때 췌장 효소에 의해서 말끔히 정리해서 복당들이 당은 당이지만 복당들이 소장으로 내려가면 소장에서 효소들 작용에 의해서, 그것도 각각 종류의 당에 따라서 그거에 해당하는 효소가 나와서 단당을 만들어 준다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강에서 타액이 푸티아닌을 분비하지 않습니다. 타액에는 전분을 당으로 소화시킬 수 있는 첫 단계의 일을 하는 푸티아닌이 분비되는가 하면 이건 효소입니다. 짠 것이 들어가면은 희석하는 물만 분비되고, 또 빳빳한 음식이 들어가면은, 마른 음식이 들어가면 점액질이 많은 타액이 분비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대표적으로 있는데, 단맛을 혀끝이 알고 뇌신경에 무전을 치면은 푸티아린이 아예 분비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전분 소화에 대단한 장애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췌장 효소에 많이 의존하게 되는데, 췌장 효소는 우리의 생명의 활력과 같이 아주 비싼 효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값싼 타액에 의존해야 우리의 건강이 유지되며 우리의 유지비가 아주 적게 들고 노년에 장수할 수 있고 건강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화가 그때그때 되지 않은 것들은 어떻게 되는가? 산성 발효가 생깁니다. acid fermentation, 산성 발효가 되기 때문에 위가 쓰리고, 예, 아주 불편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아닙니다. 네 번째로는요, 지방하고 단백질을 따로따로 잡숴야 됩니다. 지방은 어떤 성질이 있는 거 하니, 위에 소화액이 단백질을 위하여 분비될 때 아주 방해를 놓으면서 분비가 잘 되지 않게 하고, 또 이 위에 효소가 단백질을 소화시키려면 산도가 높아야 되는데, 지방은 이 산도를 중화시켜서 산도를 낮춰주기 때문에 이 펩신이라는 단백질을 소화시키는 효소가 활성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또 위의 움직임, 위가 많이 힘차게 움직여야 됩니다. 단백질이 위에 들어오면은요. 그런데 이 위가 움직이기를 아주 게을르게, 느리게, 슬슬 꾸물꾸물 움직이게 합니다. 그러니까 위의 움직임도 아주 느리게 해주고, 위에 그 펩신의 활력도, 소화를 시키는 그 능력도 저하를 시켜주기 때문에 당분하고 단백질 음식은 같이 잡수시면 아니 되십니다. 단백질과 당은 같은 끼니에 같이 먹으면 안 되고, 음식을 만들 때 단 거를 처무도록 단백질 음식에 넣습니다. 우리의 채식을 하시는 분도 콩자반을 만들 때 무엇을 넣습니까? 설탕 아니면 꿀을 넣는데, 꿀도 우리 소화 과정에서는 정보를 보내기를 당이 들어왔다, 그리고 당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안이 되십니다. 그리고 불고기, 갈비찜 하실 때 꼭 당분을 넣습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오히려 천연 그대로 있는 양파라든가 배를 갈아 넣으시는 것이
아직도 육식을 하시는 분에게는 보다 더 바람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축된 단백질은 한 끼니에 꼭 한 가지씩만 잡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뷔페에 가면은 채식을 하시는 분들도 두부에다가 뭐 콩요리에다가 뭐에다 여러 가지 단백질이 섞인 거 가져오시지만 그렇지 않고 일반 식사를 하시는 분은 소고기, 닭고기, 생선 이렇게 이것저것을 다 함께 가지고 오십니다. 왜 그런 거 하니? 두 가지 단백질은 두 가지의 다른 단백질의 배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에서 단백질이라고 해도 펩신이 단백질을 소화시키는데 그 산도가 높기도 하고 낮기도 하고 그 다음에 처음부터 산도가 높은 것을 하면서 펩신이 소화를 시키기도 하고 처음에는 낮은 산도에서부터 시작하여 마칠 때의 높은 산도로 단백질 소화를 마치는 이런 같은 이 단백질 음식도 음식 종류에 따라서 그 하는 것이 다 다름을 발견했기 때문에 반드시 한 가지 단백질만 잡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단백질 음식을 잡수실 때 산을 곁들여 먹는 거. 왜냐하면 야채를 곁들여 먹을 때 드레싱에 신맛을 넣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되느냐? 그것도 아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단백질을 먹을 때에 산을 우리가 밖에서 보충해주면 단백질 소화가 잘 되는 줄로 착각을 하고 예를 들면 뭐 파인애플을 갈아서 고기를 먹었을 때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그것다가 또 고기를 재서 고기를 만문하게 해서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산맛이 깃들은 단백질을 먹으면은 위에서 단백질을 소화시키는 그 작용이 뚝 떨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과 산은 반드시 따로따로 잡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멜론, 수박, 참외 이런 것들은 그 자체가 소화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구강에서도 위에서도 소장에서만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같이 잡수시면 다른 것에 모든 참외와 수박 종류는 소화를 못 시키고 수분이 또 많기 때문에도 안 되고 그러합니다. 그 다음에 우유는 반드시 따로 잡수셔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시작할 때에 우유가 9번째고 그 다음에 모든 떡 종류가 10번째인데 이 구구법 2개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음식의 분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과 제가 단순한 음식 배합법을 따라서 아주 지극히 단순한 식사를 할 때에 하늘이 주는 무한한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